안녕하세요. 회계 입문자를 위한 회계 기초 강의. 이번 시간은 분계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회계의 어떤 개념적인 내용을 위주로 해서 공부를 했다면 오늘부터는 조금 더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분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배워봅시다. 자, 분계, 뭔가 이름부터 조금 낯설죠. 자, 분계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거래의 이중성을 분석해서 장부에 기록하는 절차, 그것을 우리가 분계라고 한다. 뭔가 조금 알듯 말듯 하죠. 자, 밑에 분계의 단계를 한번 봅시다. 자, 먼저 경영활동, 회사가 경영활동을 하다 보면 당연히 어떤 거래들, 회계적 거래들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회계적 거래가 발생했다. 회계적 거래가 발생하면 그것은 당연히 장부에 기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장부에 기록을 해야 될 대상이 되는 거래가 바로 회계적 거래다. 자, 이런 회계적 거래가 발생했다면 제일 처음 할 것은 무엇이냐? 이 거래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이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구조를 파악하고 나서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떤 계정 과목을 쓸 것인가. 자, 이 계정 과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무상태표 계정, 손익계산서 계정 하면서 우리가 구체적인 계정 과목들을 좀 배웠죠. 자, 그런 계정 과목들을 이용해서 그리고 금액을 얼마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을 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것을 결정하고 나면 구체적으로 장부에 기록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런 단계를 거쳐서 장부에 기록한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이걸 우리가 분계라고 한다. 분계. 자, 이 분계라고 하는 것은 회계에서는 일종의 회계의 언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회계를 말해주는 언어가 바로 분계입니다. 자, 분계한 것만 보면 이 거래가 어떤 거래인지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차츰차츰 배워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 분계를 기록하는 이 장부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자, 바로 분계장이라고 합니다. 분계를 기록하는 장부, 분계장이라고 합니다. 분계장. 자, 그리고 우리가 전표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데, 자, 이 전표는 분계를 기록하는 한 장의, 낱장의 그 서식을 우리가 전표라고 해요. 자, 근데 여러분들은 일단 자, 분계장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일단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분계를 기록한다는 측면에서는 같은 거예요. 자, 먼저 거래의 이중성을 파악한다. 자, 회계적 거래가 있으면 그 거래의 이중성을 파악한다. 자, 그런 말이 나왔죠. 자, 거래의 이중성이 뭔가? 자, 일단 거래하면 여러분들은 보통 어떤 걸 떠올립니까? 주는 것이 있으면 내가 또 받는 것이 있는 거. 그게 거래다.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자, 주는 것이 있으면 받는 것이 있다. 그러면 내가 뭘 주고 뭘 받는가? 이걸 파악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거래를 장부에 기록을 할 때, 자, 이 거래의 이중적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자, 거래의 이중적 구조를 파악해서 장부에 기록하는 것. 자, 이것을 우리가 복식부기 이렇게 말합니다. 복식부기. 자,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다 복식부기에 의한 거예요. 자, 이 반대되는 말이 단식부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단식부기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 집에서 어머니들이 쓰시는 그 가계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계부는 거래의 이중적 구조하고 상관없이 적는 거예요. 자, 단식부기의 대표적인 것은 가계부, 그리고 이 복식부기는 우리가 배우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앞에서 자산, 부채, 자본 계정, 이게 뭐였죠? 재무상태표 계정이었죠. 그리고 수익, 비용 계정, 이게 손익계산서 계정이었습니다. 여기에 속하는 각종 계정 과목들을 배웠죠. 자,
이 중에 어느 하나가 증가했다면 또 다른 무엇인가가 증가하게 된다. 자, 이와 같이 무엇인가 증가하니까 무엇인가 또 증가하더라. 이중적 구조를 가진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 증가하니까 또 다른 것은 감소하더라. 자, 이런 구조를 가지는 것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자, 반대로 무엇인가 감소하니까 또 다른 것이 증가하더라. 자, 이런 구조를 가지는 것도 또 있더라. 그리고 무엇인가 감소하니까 또 다른 것이 감소하더라. 자, 이런 구조를 가지는 것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뭐가 증가하고 뭐가 증가하는가? 뭐가 증가하고 또 무엇이 감소하는가? 이걸 파악해야 되는 거죠. 그게 거래의 이중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쉬운 사례를 가지고 한번 봅시다. 먼저, 자, 증가하니까 증가하더라. 또는 증가하니까 감소하더라. 여기에 어떤 게 있나? 한번 사례로 한번 봅시다. 자, 판매 목적의 상품 10만 원을 외상으로 매입하였다. 자, 상품을 매입하였다. 자, 상품을 매입하면 이제 그 상품은 내 창고에 쌓이게 되죠. 그죠? 그럼 나한테는 무엇이 증가했습니까? 자, 상품이라는 자산이 증가했죠. 상품이라는 자산이 증가했습니다. 그죠? 당연히 상품이라는 자산이 증가했어요. 자, 그러면 그 상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면서 또 무엇이 발생했나? 자, 외상으로 매입을 했더라. 자, 상품을 매입하면서 외상 매입하면 그게 바로 우리가 어떤 계정 과목을 쓴다고 했어요? 배웠죠? 자, 매입 채무라는 계정 과목을 쓴다. 자, 그 매입 채무라는 계정 과목은 부채죠, 부채. 그죠? 상품을 매입하면서 상품이라는 자산은 증가했는데 그걸 외상으로 했기 때문에 매입 채무라는 부채도 증가하더라 이 말이에요. 자산이 증가하니까 다른 부채가 증가하더라. 그죠? 증가하니까 증가하더라 이 말이에요. 자, 판매 목적의 상품 20만 원을 이번에는 현금으로 매입했다. 자, 일단 상품을 매입했다 하는 것은 위에 거래하고 같아요. 그죠? 그럼 무엇이 증가했나? 상품을 매입했기 때문에 상품이라는 내 자산은 증가했습니다. 20만 원만큼 증가했어요. 자, 그런데 이걸 매입하면서 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현금으로 매입했죠. 현금을 지급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던 현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던 현금은 감소했겠죠. 그죠? 내가 가지고 있던 현금이라는 자산은 감소하더라 이 말이에요. 자, 상품이라는 자산은 증가했는데 현금이라는 자산은 감소하더라 이 말입니다. 자, 이게 거래의 이중적 구조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볼까요? 은행으로부터 30만 원을 대출을 받았다. 자,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 내 예금 계좌에 들어오잖아요. 돈이. 그죠? 현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현금이라는 자산은 증가했습니다. 30만 원만큼 증가했어요. 자, 그런데 대출을 받았다? 그건 뭐죠? 대출을 받았다. 그것은 부채가 된 거죠. 나는 줄 돈이 생긴 겁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돈을 주어야 돼요. 그게 채무죠. 자, 이 채무는 어떤 계정 과목을 씁니까? 돈을 빌렸기 때문에 차입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쓴다. 그래서 현금이라는 자산은 증가했으나 동시에 차입금이라는 부채도 증가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증가의 사례가 되는 것이죠. 자, 거래의 이중적 구조 조금 이해됩니까? 자, 이번에는 감소하니까 증가하더라 한 거하고 감소하니까 감소하더라. 자, 요 사례를 한번 간단한 사례를 한번 봅시다. 자, 매입 원가 10만 원. 그러니까 내가 매입할 때는 얼마 주고 매입한 거예요? 10만 원 주고 매입을 한 겁니다. 10만 원 주고 매입을 해서 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었죠. 자, 그런데 그 상품을 판매를 했답니다. 판매를 했어요. 자, 상품을 매입하면 상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는데 상품을 판매해버리면 상품이라는 자산이 어떻게 돼요?
이제 나의 창고에서 빠져나가죠. 감소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자, 그렇게 되면 상품이라는 자산은 감소하더라. 판매함으로써 감소하더라. 그죠? 자, 근데 상품이라는 자산은 판매함으로써 감소했는데, 자, 그 상품의 원가는, 판매한 상품의 원가는 얼마더라? 10만 원이더라. 자, 판매한 상품의 원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자, 이거는 어떤 계정 과목을 쓴다고요? 네, 판매한 상품의 원가, 매출 원가. 매출 원가는 중요한 영업 비용이었죠. 자, 그러니까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매출 원가라는 비용이 증가하더라 이 말이에요. 자, 상품이라는 자산의 판매함으로써 감소되니까 매출 원가라는 비용이 증가하더라. 자, 감소 증가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물 10만 원을 매각하였다. 대금은 6개월 후에 회수하기로 하였다. 자, 건물을 매각하였다. 내 건물이 매각되었으니까 밖으로 나가버렸죠. 네,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건물이라는 자산이 감소하였다. 매각했으니까. 자, 근데 매각하면서 당연히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 돈은 6개월 후에 받는데요. 자, 받을 돈이 생겼습니다. 그죠? 자, 이 건물을 매각하는 것은 주된 영업 활동이 아니다. 자, 그러면 주된 영업 활동이 아닌 상황에서 이 자산을 매각했을 때 받을 돈이 생겼다. 아직 안 받은 돈, 뭡니까? 그게 바로 미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썼죠. 미수금이라는 자산이 생겼다. 미수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더라 이 말이에요. 건물이라는 자산은 감소했는데 미수금이라는 자산은 증가하더라. 자, 이것도 역시 감소 증가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번에는 자, 은행 대출금 30만 원을 상환하였다. 자, 대출금을 상환했대요. 자, 그러면 대출을 받았다가 이제 기한이 되어서 대출을 상환을 했답니다. 대출을 상환하면 뭐로 상환합니까? 당연히 현금을 줘야죠. 그죠? 당연히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됩니다. 은행에 줘야 되니까. 그죠? 나한테서 현금이 빠져나가요. 감소해요. 현금이라는 자산은 감소. 그 대신 나는 원래 대출, 차입금이라는 줄 돈, 부채가 있었는데 이제 상환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부채는 존재하지 않게 되죠. 그럼 뭐가 감소했습니까?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감소한 거죠. 그죠? 상환을 하면 부채가 이제 없어집니다. 그죠?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감소하더라. 자, 이게 감소의 사례가 되겠다 이 말이에요. 자, 지금까지 거래의 이중성에 대해서 봤습니다. 자, 보시면은 무엇인가 하나가 증가하고 또 무엇인가 하나가 또 증가하거나 감소하고 또 어떤 것이 감소하니까 또 다른 것들이 증가하거나 감소하고. 자, 이게 바로 거래의 이중성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회계적 거래가 나타나게 되면 항상 먼저 그 거래의 이중적 구조를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계정 과목, 금액을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된다 하는 거. 자,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이제 붕괴의 원리에 대해서 이제 한번 봅시다. 자, 먼저 붕괴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사례를 봅시다. 자, 1월 1일 날 자산이 10,000원 있었어요. 자, 부채가 6,000원, 자본이 4,000원입니다. 그죠? 부채와 자본을 합치니까 자산 금액 10,000원과 같죠. 자, 근데 이 자본 4,000원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자, 자본금이라는 종잣돈이 2,000원 있고요. 내 번 돈이 이익잉여금이 2,000원이 있는 상태더라. 그래서 자본이 4,000원인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출발했는데 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제 1년 기간 동안에 수익이 5,000원 생겼고 비용이 3,000원 생겼어요. 그러면 이 1년 기간 동안 이익이 얼마 된 겁니까? 이익은 2,000원이에요. 그죠? 자, 수익과 비용, 이익이 집계된 표, 그게 뭡니까? 그게 손익계산서였죠. 배웠죠? 자, 그러면 자, 그 손익
계산서를 통해서 이익이 이제 산출이 됐습니다. 자, 그 결과 12월 말에 이 회사의 자산과 부채와 자본 금액은 어떻게 변했나? 그거 한번 봅시다. 먼저 자본. 처음 출발할 때 자본이 4,000원 있었습니다. 자, 회사의 이익이 2,000원 있었죠? 자, 그 이익은 항상 이익잉여금이라는 그 금고에서 보관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이익잉여금이 2,000원만큼 증가하게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결국 12월 31일에는 자본이 얼마가 돼요? 2,000원만큼 증가해서 자본이 6,000원 되죠. 자, 부채는 일단 변함없이 그대로 6,000원이라고 합시다. 그럼 자산은 얼마가 돼요? 부채 6,000원과 자본 6,000원을 합해서 자산은 12,000원이 되죠. 자, 이까지는 우리가 앞에서 계속 많이 봐왔던 내용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분계의 원리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먼저 12월 31일 날 자산은 12월 31일 날 부채와 자본을 합친 것과 같다. 그렇죠? 자, 이 자산이 아까 얼마였습니까? 12,000원이었죠. 부채는 6,000원 그대로였고 자본은 6,000원이었죠. 자,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 이걸 다시 한번 써보면 이렇습니다. 자, 기말 자산이 꼴 기말 부채까지는 같아요. 자, 그런데 이 기말 자본이라는 게 결국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원래 자본이 있었고 거기다가 이익잉여금이 증가한 것만큼 자본이 늘어났잖아요. 그죠? 그죠? 자, 금액으로 보면 아까 얼마였냐? 기말 12월 31일 자산은 12,000원 있었고 부채는 6,000원 있었고 원래 자본은 얼마 있었냐? 4,000원 있었어요. 이익잉여금은 얼마만큼 증가했습니까? 2,000원만큼 증가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기말 자산, 기말 부채, 그다음에 원래의 자본. 자, 여기까지는 요 위에 거하고 똑같죠. 그러면 이익잉여금의 증가라고 하는 것은 이익잉여금은 왜 증가합니까? 자, 수익에서 비용을 뺀 것만큼 이익이잖아요. 그죠? 이익이 났으니까 그만큼 이익잉여금이 증가하는 거죠. 그죠? 자, 아까 우리 금액 한번 봅시다. 기말 자산은 12,000원이었고 기말 부채 6,000원이었고 원래 자본 얼마였습니까? 4,000원이었죠. 수익하고 비용이 얼마였어요? 수익은 5,000원, 비용은 3,000원이었죠. 그러니까 이 차이만큼 이익이 난 거고 그만큼 이익잉여금이 증가한 거죠. 자, 이 과정 다 아는 과정이죠.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기억은 좀 해주셔야 돼요. 자, 여기서 수익 마이너스 비용이죠. 수익 마이너스 비용. 자, 수익 마이너스 비용인데 여기에 마이너스 비용을 어디로? 자, 이쪽으로 한번 옮겨 보세요. 마이너스 비용인데 이쪽으로 옮기면 플러스 비용이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나? 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산 플러스 비용, 그죠? 이꼴 부채 플러스 자본 플러스 수익,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죠? 자, 이해됩니까? 자, 요 등식을 이해하는 것, 분계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등식입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그럼 이 등식이 왜 나왔나?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이 등식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죠? 자, 이 등식은 항상 성립하는 등식입니다. 이 등식은 항상 성립해요. 이 등식이 성립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항상 성립을 해야 됩니다. 자, 이 경우를 한번 봅시다. 자산 더하기 비용은 부채 더하기 자본 더하기 수익. 자, 자산이 100원 있고 비용이 100원 있고 그럼 합이 200원이죠. 자, 부채 50원, 자본 30원, 수익 120원이래요. 자, 오른쪽 합이 200원이죠. 좌우가 똑같죠. 200원씩 같습니다. 자, 이렇게 등식이 지금 성립하고 있는데 자, 어떤 거래가 일어난 거예요. 자, 어떤 거래가 일어나서 자산 중에
자, 자산 중에 A라는 자산이 20원만큼 증가했어요. A라는 자산이 20원만큼 증가했어요. 자, 그러면 자산이 20원만큼 증가하잖아요. 그죠? 그 순간 이제 등식이 깨지는 겁니다. 그죠? 그럼 이 등식을 성립하게 하려면 자, 어떤 게 어떻게 돼야 될까? 자, 간단한 거. 먼저 자, 부채가 20원만큼 증가하든지 아니면 자본이 20원 증가하든지 아니면 수익이 20원 증가하든지 하면은 등식이 다시 성립할 수 있겠죠. 그죠? 자, 두 번째. 자, 부채, 자본, 수익을 합계한 것이 20원만큼 증가해도 등식은 성립할 겁니다. 그죠? 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자산 A는 증가했는데 또 다른 자산 B는 감소하더라. 어떤 거래가. 자, 그렇게 되면 자산이 플러스 20, 마이너스 20이 돼서 결국은 등식이 성립하겠죠. 그죠? 자, 만약에 자, 부채 중에 A라는 부채가 20원만큼 증가했다 합시다. 자, 그때 A라는 부채가 20원만큼 증가했어요. 그러면 부채가 이제 70원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등식이 이제 성립 안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때 이 등식을 성립할 수 있게 하려면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져야 되나? 자, 먼저 자산이 20원만큼 증가하든가 아니면 비용이 20원만큼 증가하면 등식 성립하게 되겠죠. 당연히. 자, 그 다음에 자, 자산과 비용의 합이 20원만큼 증가해도 당연히 등식이 성립하게 될 겁니다. 그죠?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자, A라는 부채는 20원 증가했으나 B라는 부채는 20원만큼 감소하더라. 그럼 부채가 플러스 20, 마이너스 20이 돼서 변화량이 0이 되죠. 그러면 당연히 등식이 성립할 겁니다. 그죠? 자, 이 세 가지, 그리고 이 세 가지, 자, 이것만 있는 건 아닐 겁니다. 다른 경우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어쨌든, 자, 이렇게 해서 이 등식은 항상 성립해야 하는 등식이다. 자, 이것을 자, 알아두시고, 자, 분계의 원리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자산 더하기 비용 이꼴 부채 더하기 자본 더하기 수익이다. 자, 이 등식 항상 성립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 이꼴. 자, 요걸 중심으로 해서 자, 이 왼쪽을 우리가 회계에서 차변이라고 합니다. 왼쪽이다 이 말이에요. 등식을 이꼴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 차변. 알겠습니까? 자, 오른쪽은 대변. 알겠습니까? 자, 차변, 대변 이렇게 나왔다 이 말이에요. 자, 차변과 대변 나왔다. 자, 이 상황에 어떤 거래가 일어났어요. 자, 자산이나 비용이 증가하더라. 그러면 이 등식이 성립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렇죠. 오른쪽에 부채와 자본 수익이 증가해야 돼요. 그죠? 그래야 등식이 성립할 겁니다. 그죠? 자, 또 어떤 경우가 있어요? 자, 어떤 자산과 비용이 증가하니까 또 다른 자산이나 비용이 어떻게 해요? 감소하면 그래도 등식은 성립하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자산과 비용이 증가하면 항상 왼쪽 차변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부채와 자본 수익이 증가하면 항상 오른쪽 대변에 기록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자산과 비용이 증가할 경우에 이 등식을 성립하게 하려면 자산과 비용이 감소하는 경우도 있죠. 그죠? 그럼 자산과 비용이 감소하는 경우는 여기하고 반대로 오른쪽 대변에 기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똑같이 부채와 자본 수익이 증가하는 경우가 대변에 기록한다면 반대로 감소하는 경우는 어때요? 차변에 기록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자산과 비용 증가는 차변에 기록한다. 부채, 자본, 수익이 증가하면 대변에 기록한다. 자, 이걸 중심으로 해서 자, 그 반대의 경우에는 자산과 비용이 감소하면 대변으로 가고 대변에 기록해야 되고 부채와 자본 수익이 감소하면 그 반대로 차변에 기록해야 되고 자, 이렇게 여러분들 그 분계의 원리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분계의 원리를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해봅시다. 자, 먼저 판매 목적의 상품 10만 원을 현금으로 매입하였다. 자, 먼저 상품을 매입했답니다. 자, 우리가 먼저 거래의 이중성을 파악을 해야 되죠. 자, 상품을 매입하였다. 그러면 나한테 상품이라는 자산이 증가한 겁니다. 그죠? 상품이라는 자산이 증가했다. 자산이 증가했어요. 자, 그 다음에 현금 매입했다면 그럼 나한테서 현금이 나갔죠. 그럼 나의 현금이라는 자산은 감소했습니다. 그죠? 현금이라는 자산은 감소했습니다. 그죠? 자산의 증가는 뭐였습니까? 차변이라고 했죠. 자산의 감소는 대변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코를 중심으로 이제 줄이 있습니다. 이 줄은 왼쪽과 오른쪽, 차변과 대변을 이제 구별하는 줄이에요. 자, 상품이라는 자산의 증가는 어디? 차변. 그죠? 차변에 상품 10만 원 이렇게 기록이 되고요. 그 다음에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한 것은 어디로요? 대변에 현금 10만 원 이렇게 기록이 되는 겁니다. 자, 거래의 이중성을 파악을 하면서 자, 어떤 계정 과목에 어떤 금액으로 증가 또는 감소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 이제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계정 과목 꼭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거기서 흔들리면 안 돼요. 자, 그다음 한번 볼까요? 자, 판매 목적의 상품 자, 10만 원을 외상으로 매입하였다. 자, 어쨌든 상품을 매입하면 내 창고에 상품이 쌓이는 거예요. 당연히 상품이라는 자산은 증가하는 겁니다. 10만 원만큼. 자, 자산의 증가는 차변, 왼쪽 차변이죠. 자, 외상 매입하였다. 매입하면서 외상 매입했으니까 자, 어떤 계정 과목? 자, 매입 채무라는 부채 계정 과목이 부채가 어떻게 돼요? 증가하죠. 그죠? 부채가 증가하죠. 자, 자산의 증가, 부채의 증가가 나타났습니다. 자, 이 줄을 중심으로 자, 상품이라는 자산의 증가는 어디? 왼쪽 차변. 그죠? 금액은 10만 원. 그죠? 그다음에 매입 채무라는 부채의 증가는 10만 원. 부채 증가는 어디? 오른쪽 대변. 그죠? 그래서 대변에 매입 채무라는 부채 10만 원만큼 증가했다. 이렇게 기록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분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상품 외상 대금 10만 원이 있었는데 그 10만 원을 드디어 현금으로 지급을 했대요. 자, 현금 지급했다라고 하면 내 현금이 밖으로 나갔다. 그죠? 그럼 무조건 현금이라는 내 자산은 감소한 거예요. 그죠? 자산의 감소는 대변으로 간다. 대변에 기록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외상 대금. 내가 지급할 외상 대금. 그게 뭐죠? 그게 매입 채무잖아요. 그죠? 그럼 매입 채무라는 부채가 있었는데 내가 돈을 이제 지급을 했기 때문에 그 부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죠. 그 부채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죠? 매입 채무라는 부채가 감소했다. 그죠? 자산의 감소는, 자산의 증가는 차변인데 감소했으면 대변. 다음에 부채, 매입 채무라는 부채가 증가하면 대변인데 감소했으니까 반대로 차변. 그죠? 자, 이 줄을 중심으로 자, 대변에 자, 현금 10만 원. 왜?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했으니까. 그죠? 그다음에 차변에 매입 채무 10만 원. 왜? 매입 채무라는 부채가 이제 존재하지 않게 됐으니까. 감소했으니까. 차변에 매입 채무 10만 원. 이렇게 분계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먼저 거래 이중성을 파악하고 계정 과목 금액을 확정짓고 그다음에 분계를 한다. 자, 원가 5만 원의 상품을 판매했다. 자, 상품을 판매했다. 근데 그 상품의 원가는 얼마다? 5만 원이더라. 자, 그러면 여러분들 뭘 떠올려야 돼요? 매출원가를 떠올려야 되죠. 판매한 상품의 원가는 매출원가다. 이거 항상 떠올려야 됩니다. 자, 상품을 판매했다라고 하면 창고에 있던 내 상품이 밖으로 나간 거죠. 그죠? 따라서 내 상품이라는 자산은 감소한 겁니다. 상품이라는 자산은 감소했어요. 자, 그러면서
그 상품의 원가는 얼마짜리더라? 5만 원짜리더라. 그게 뭐였다? 판매한 상품의 원가는 매출원가였는데 그 매출원가는 우리 영업 비용이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죠? 비용이 증가한 겁니다. 매출원가라는 비용이 증가했다. 5만 원. 그죠? 자, 자산의 감소. 증가는 차변인데 감소했으니까 당연히 대변으로 가야 되죠. 자, 매출원가라는 비용이 증가. 비용의 증가는 차변에 적으면 됩니다. 그죠? 이 줄을 중심으로 해서 자, 대변에 상품이라는 자산이 감소했으니까 대변에 상품 5만 원. 차변에는 매출원가라는 비용이 증가했으니까 차변에 매출원가라는 비용 5만 원.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자, 거래의 이중성을 분석하고 계정 과목 금액을 확정짓고 분개하고. 자, 그다음에 상품을 10만 원에 현금 판매하였다. 자, 이번에도 상품을 판매했네요. 자, 이번에는 상품의 원가가 얼마다 이런 말이 없어요, 지금. 상품의 원가가 얼마다 이런 말이 없고 얼마 받고 판매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얼마 받고 판매했습니까? 10만 원 받고 판매했다. 그럼 이 10만 원은 원가가 아니고 판매가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경우는 뭡니까? 상품을 판매해서 현금을 내가 수익을 획득을 한 거죠. 경제적 효익이 유입된 거죠. 자, 이것은 자, 매출이라는 수익이 증가한 겁니다. 그죠? 상품을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매출이라는 영업수익, 그 수익이 증가한 거예요. 자, 수익의 증가는 어디입니까? 자, 여기네요. 자, 그래서 수익의 증가. 얼마만큼? 10만 원. 자, 상품을 판매했기 때문에 상품을 판매하고 현금으로 10만 원 받았죠. 그러면 10만 원의 현금을 받았으니까 내 현금이 어떻게 됐어요?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한 겁니다. 그죠?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했다. 자, 자산의 증가는 어디? 차변. 자, 매출 수익. 수익의 증가는 어디? 대변. 그래서 이 줄을 중심으로 자, 대변의 매출이라는 수익 10만 원만큼 증가했다. 그죠? 그다음에 차변. 현금이라는 자산 10만 원만큼 증가했다. 이렇게 분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거래의 이중성 파악, 그다음에 계정 과목과 금액을 결정하고 분개하고. 항상 지금 그런 지금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상품을 10만 원에 외상 판매하였다. 자, 이 경우도 이 10만 원이 뭡니까? 이는 판매가를 말하는 거예요. 판매 수익을 말하는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판매는 했기 때문에 자, 매출이라는 수익은 증가한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이것은 외상 판매한 거죠. 나는 돈을 안 받았습니다. 받을 돈이 생겼어요. 자, 어떤 계정 과목을 씁니까? 그렇죠. 매출 채권이라는 계정 과목. 자, 기억납니까? 매출 채권이라는 계정 과목을 쓴다. 자, 매출 채권이라는 자산이 증가한 거죠. 생겨난 거죠. 매출 채권이라는 자산이 증가했다. 자, 자산의 증가는 차변, 매출이라는 수익의 증가는 자, 대변, 그죠? 자, 이 줄을 중심으로 자, 대변의 매출이라는 수익의 증가 10만 원. 자, 그다음에 차변의 매출 채권이라는 자산의 증가 10만 원. 자, 아시겠습니까? 자, 그다음에 자, 사용 목적으로 건물 30만 원을 현금을 주고 매입했다. 자, 이번에는 건물을 매입한 거예요. 상품이 아니고요. 사용하기 위해서 건물을 매입한 겁니다. 건물이라는 자산이 증가한 거죠. 자, 건물이라는 자산이 증가했어요. 매입을 함으로써. 자, 근데 이걸 다 현금을 다 줬대요. 그럼 내 현금이 빠져나갔죠. 현금이라는 자산은 감소했습니다. 그죠? 자산의 증가, 차변, 자산의 감소는 대변. 그죠? 이 줄을 중심으로 자, 차변에는 어떤 자산? 건물이라는 자산은 증가했더라. 30만 원만큼. 오른쪽 대변에는 자, 그런데 현금을 줬기 때문에 현금이라는 자산은 감소했더라. 30만 원만큼. 이렇게 분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사용 목적의 건물 30만 원을 매입하였다 하는 것은 앞에 나온 거래하고 같죠. 근데 문제는 매입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을 한 것이 아니고 6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했답니다. 그러면 지금 지급한 것이 아니죠. 지급 안 했습니다. 자, 일단
건물을 매입했다 하면 무조건 건물이라는 자산은 증가한 거예요. 내 건물이 증가한 거예요. 자,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 자, 그래도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면 돈을 지급할 의무가 생긴 거죠. 자, 그것은 자, 부채입니다. 의무기 때문에 부채. 어떤 계정 과목을 쓸까? 자, 이 경우에는 자, 미지급금.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 미지급금이라는 부채가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미지급금이라는 부채가 증가한다. 얼마만큼? 30만 원만큼. 그죠? 자산의 증가는 차변, 부채의 증가는 대변. 그죠? 따라서 이 줄을 중심으로 차변의 건물 30만 원. 그죠? 건물 증가, 대변의 미지급금이라는 부채 증가 30만 원. 이렇게 자, 분기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건물 매입하면서 미지급 대금이 있었는데 그 3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을 했대요. 이번에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미지급 현금으로 지급을 했기 때문에 현금이라는 자산은 당연히 감소한 것이고, 자, 미지급금이라는 부채가 있었는데 그 부채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죠. 그 부채도 감소하게 됩니다. 그죠? 따라서 이 줄을 중심으로 현금이라는 자산의 감소, 어디? 대변에 현금 30만 원, 현금 감소 지급했으니까. 그다음에 미지급금은 부채 감소. 자, 차변이죠. 자, 차변에 미지급금 30만 원. 미지급금이라는 부채가 이제 없어졌다. 30만 원만큼 없어졌다 이 말입니다. 자, 그다음에 자, 회사가 주식 100주를 발행하고 10만 원이 입금되었다. 자, 액면 금액이 1,000원이랍니다. 1,000원이고 100주니까 10만 원이 입금이 된 겁니다. 자, 주식회사의 경우 자, 자본금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죠? 자,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현금 10만 원이 입금이 되었죠. 자, 그러면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회사가 주식을 발행해서 돈을 조달을 했어요. 자, 이것은 뭐가 된다? 회사의 종잣돈이 된다. 그죠? 주식회사가 주식을 발행해서 돈을 조달했다. 회사의 종잣돈이 된다. 그것은 자본금이다. 그죠? 자본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쓴다. 자본금은 자본이죠. 자본이 10만 원만큼 증가했다. 따라서 자, 현금이라는 자산의 증가, 자산 증가니까 차변 현금 증가 10만 원. 자, 그런데 종잣돈이 생긴 거죠. 그죠? 대변에는 종잣돈, 즉 자본금이라는 계정 과목, 자본금 증가 10만 원. 그죠? 자본의 증가는 대변이죠. 네. 이상 우리가 분계의 원리 그리고 그 분계의 원리를 조금 적용하는 그런 연습을 했습니다. 네, 오늘 배운 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복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